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수학원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제가 일부 영상에서는요, 일단 엄청난 학령 인구의 저하와 그로 인해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종, 학생부 종합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편에서는 3년 특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고3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해외고에 있는 학생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 인원수도 똑같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특례 올해 21년도 전형을 기준으로 좀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네들도 역시나 경쟁률이 다운이 됐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냥 서류뿐만이 아니라 지필뿐만이 아니라 지필에서도 영어만 보는 또 지필이 있고 수학만 보는 지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 텐데요. 자, 특례 그 어떤 요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 진행된 20일 뭐 여러 가지의 사항들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이건 다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요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큰 내용은 아니어서 예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보면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첫 번째 자가격리 기간 2주는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일정이 딜레이가 돼서 바로 못 들어가서 한국 3년 특례에서는 자격 기준이 있죠. 체류 기간 자격 기간이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게 돼서 오바를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꼭 챙겨 두시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격 요건에 공인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토플 85점 이상 갖고 와라. 그리고 뭐 IELTS 6.0 이상,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그거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해외 학생들이 이걸 보러고 오고 토플을 시험을 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일단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활화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대학교 그중에서 뭐 성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폐지시켰습니다. 예, 아예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 일정의 원활화. 면접 일정의 원활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어, 일정이 하루였던 게 이틀이었던 게 뭐 3일로도 늘어났고 혹은 일주일로 늘어났고, 그래서 조금 서로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인원수가 몰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 시기들 자체가 좀 뒤쪽으로 작년보다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면접에 있어서 비대면 면접을 실행을 했는데, 왜 자율실행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기업에서는 얘기를 해서 비대면 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대학들 중에서 전체 모든 대학들이 지금 다 그걸 진행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외대, 경희대, 건대 등이 이미 올해에 21년도에 그렇게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다라는 점, 뭐 영상 찍고 혹은 영상을 통해서 뭐 서로 입학사정관과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온라인상으로의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행위적인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전년도와 체감상으로 좀 느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희대와 외대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면접 전형이에요. 애초에 면접 전형인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한국에 안 왔어요. 그냥 현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입학사정관과 면접 전형하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외의 요소들은 특별히 해외 학생들하고는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뺐어요. 자, 본격적으로 특례에서 변경된 전형. 자, 이번에는 뭐냐면 21년도 올해 전형에서 내년 전형으로 갔을 때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요약을 좀 해서 설명드리려고 봤는데,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색깔이 있으면 뭔가 조금 흔들리는 변경 사항이, 뭔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뭐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뭡니까? 지필을 생각을 했던 고려대 자연계 수학 지필이 있었죠. 그것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세 개 학교가 22년도 전형부터는 서류 전형, 지필 시험이 아니라 서류 전형으로 바뀐다라는 점이고요. 각각의 그 어떤 계열 학종, 뭐 어떤 전형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원수가 어느 정도를 뽑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깍깍깍 이렇게 좀 정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래 학교들마다 좀 다 문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달랐죠. 근데 한 개의 문형으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의 자기소개서 포맷으로 모든 대학들이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고려대는 자소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있고요.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 지금 폐지 예정이고요. 22년도부터. 그다음에 경희대에서 그 국제 그 특기자 전형이 있죠. 국제 전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내년에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또 다른 변경되는 전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국민대학교 이제 서류 100 이 지필에서 서류대학으로 바뀐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부산대도 역시나 면접 플러스 자소서 통합형으로, 자소서 통합은 아니죠. 면접형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고려대에서는 12특에 대한 변화들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 자격 기준이 이제 폐지가 된다. 그리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대 수의학과 이 얘기가 한 번씩 이제 문의들이 오시는데 12특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12특에서 건대 수의학과가 뭐냐면 서류 전형, 원래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인원수에 있어서가 보면 3특 플러스 12특 합쳐서 3명 뽑는다라는 점, 그 점을 유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12특이 지필에서 서류대학교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12특에서요. 12특 앞에 보시면은 12특에서 인하대가 서류대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전형들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연고서 이렇게 나오네요. 연대, 고대, 서강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형이 서류 전형인 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대 같은 경우에는 3특에서 뽑을 때 인원수가 인문계열은 44명 뽑는데 자연계열은 24명 뽑아요. 그러니까 연대는 어떻다? 3특에서는 문과를 더 많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다 비슷한 인원 추이를 보고 있어요. 경쟁률은 4.27, 10.7대 1. 자연계열 24명으로 조금 뽑아서일까요?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대는 비슷한데 경쟁률은 이쪽이 훨씬 더 높아요. 이쪽 인원수가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뭡니까? 올해까지는 어쨌든 고려대학교에서는 수능 가형 범위에 수학 지필 시험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인문계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는 게 고대의 성향이다라는 3특에서의 학생 부정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서류 100 이렇게 하고 면접이 없고 2차 뭐 이런 거 없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인문계열 문과에서 좀 더 많이 뽑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경쟁률은 10.47대 1이었다. 10.08대 1이었다. 이따가 일부 영상에 보여줬던 대로 모든 학교들을 좀 총망라를 한 다음에 경쟁률의 증감률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다음 섹션 서류 전형 대학교들 모음인데 성균관대, 중앙대, 한동대, 연세대 이렇게 연세대, 원주, 미래 캠퍼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서류 전형이고 뭐 1단계 면접과 서류의 이런 비중들이 있고 올해 경쟁률이 9.50, 9.06, 14.8, 4.21 이런 식으로 조금 높고 낮음의 경계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던 좀 높은 경쟁률들을 특내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치들을 평균치를 지금 상위권의 대학교를 서울 그 연고대, 성균관대 이렇게 수치들을 좀 눈여겨 봐놓으세요. 뒤쪽의 대학교들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영어 플러스 국어니까 문과, 인문계 쪽을 얘기를 하는 거에서 보시면 외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문과 계열은 뭐 비슷합니다. 영어, 국어 시험을 보는 거고 정원이 33명, 34명, 64명. 생각보다 경희대가 인원수를 많이 뽑는구나. 그리고 경쟁률도 보시면은 6.30대 1로 좀 높은 편이구나. 근데 얘네보다는 낮구나. 근데 벌써 이제 조금씩 경쟁률이 앞에 있는 연고성 이렇게 했을 때 서강대까지 했을 때보다 조금씩 경쟁률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나라는 느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섹션을 보시죠. 보시면 역시 지필 영어 국어를 보는 학교들이고요. 숙명여대, 동국대, 단국대, 인하대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영어 국어 이렇게 쭉 나오고 뭐 특이사항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숙명여대 입문은 영어 국어 시험을 보는데 2단계가 없구나. 그리고 인원수는 37명을 뽑는데 4.7대 1, 5.58대 1, 1.18대 1, 1.18? 이건 뭐야? 해서 보니까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인문 예체능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18인데 72명이나 뽑는다라는 얘기는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학생들이 좀 힘드니까 학교를 갈 데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물론 지필고사라는 좀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이 정도라는 건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알고 계셔야 되는, 한 번씩.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서류심사 PNF 이렇게 써있는 패스냐 페일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섹션 역시나 지필고사 인문계입니다. 해서 보면 한양대 에리카, 숭실대 가톨릭, 아주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국어, 영어 국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전형 방법, 자격 지원, 자격 심사, 면접 실시 뭐 이런 특이들이 학교들마다 조금 있고, 경쟁률이 2.95, 3.30, 2.83, 2.15. 자, 보세요. 벌써 좀 어떻습니까? 서류 대학교들보다도 훨씬 더 평균점들이 막 2점대, 3점대 위로 낮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비슷하게 뭐 많이 뽑는데 많이 뽑고 조금 뽑고 있어요. 이 점을 꼭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연 계열입니다. 영어 플러스 수학 시험을 보는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는 학교들인데,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에서 자연 계열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수학 뭐 그렇게 특이 이상은 없습니다. 수학 비중이 경희대가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이 60%로 좀 보이네요. 나머지 50인데 나머지 뭐 크게 특별한 변경사항 뭐 특이 사항들은 없고요. 경쟁률을 봅시다. 보면 7.43대 1, 8.44대 2 이런 식으로 10 이렇게 해서 5보다 이상인 이 경쟁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필 인문계 바로 전에 봤던 애들보다 2점대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 섹션입니다. 아주대, 그 다음에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항공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 플러스 수학을 보다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100% 시험을 본다. 그리고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만 100% 시험을 본다. 그리고 그 인원수가 요 정도 규모를 뽑는구나. 그래서 한국 수학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빨랐던 학생들, 근데 뭐 내신이나 그 외에 영어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학생들, 근데 나는 수학은 되게 잘해, 한국 수학을 오래 했어, 이런 학생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형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영어만 보는, 지필 영어만 보는 3년 특례에서의 전형들이에요. 이화여대 국제학부, 그 다음에 홍익대 미술인문,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경영이에요. 그리고 세종대, 그리고 성신여대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영어 지필고사 100%이고요. 영어는 되게 잘하고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또 오랫동안 다녔고 다 좋은데 한국에는 일단 들어와야 되겠고, 근데 국어나 수학은 외계어고 이런 친구들한테 아주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뽑습니다. 28명, 29명, 뭐 46명 이 정도고, 경쟁률은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평균적으로 서류대학교들보다 경쟁률이 평균점이 어떻습니까? 낮은 편이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지필 특입니다. 좀 특이한 지필들을 좀 모아봤어요. 일단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귀하의 자녀도 태양의 후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3년 특례 학생들 태양의 후예가 될 수가 있어요. 육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내역들을 요강들을 자세히 보면서도 좀 놀랐던 점이, 토플이 일단 110점 이상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났더니 110점 이상을 겨우 만들어 놨더니 국영수 시험을 봐요. 물론 수능보다 쉬워요. 수능이랑 비슷하게 낸다고 했고 수능보다 쉬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시험 점수로 등락을 갖는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고관념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정도이기 때문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정도를 가늠을 하고, 얘네들에서 신체검사는 남자가 보니까 신체검사가 160 이상이냐 그다음에 170 이상이냐 이 정도니까 160 이하면은 태양의 후예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남자가. 그리고 나머지가 제일 큰 요소가 사실 여기에선 이거예요. 85%. 면접에서 85%입니다. 면접에서 85%인데 이 체력장이 또 15%가 있잖아요. 이것도 녹록치가 않은 게 뭐냐면, 태양의 후예가 일찌감치 되고 싶은 학생들은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3개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오래 달리기가 1.5km 뛰는데 7분 30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패스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인 아닙니까? 110점에 이거 시험까지 보고 면접에서 인성적으로도 훌륭한데 체력장까지.
태양의 후예가 3년 특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2대 1의 경쟁률을 발휘를 했어요. 5명 뽑는데 이만큼이나 많은 인원수가 지원을 했다라는 점. 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군사관학교 생도 지원생을 뽑을 때 자격 요건에서 탈모면 떨어진대요. 아무쪼록 오늘자 영상에 뉴스에 뜬 게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뭐 특수 부위에서 30% 이하면 머리숱이 그러면은 뭐 탈락이다라는 게 논란이 돼서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간략한 에피소드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2명 정도씩 공사도 비롯해서 뽑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지필특입니다. 건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대전대, 충북대, 제주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건대 수의학과 자 이번에는 시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시험 없다면서요. 바뀌었다면서요. 12특이 그렇다고요. 12특이. 3특은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인원 말씀을 드렸죠. 3특, 12특 합쳐서 3명 정도를 뽑는다고 요강에 나와 있어요. 자, 동국대, 경주, 대전대 뭐 이렇게 수의학과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뭐 동국대, 경주, 한의과, 의학과 다 아시죠? 뭐 SAT 40%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 있고 경쟁률이 의외지 않습니까? 의대, 한의대인데 얘는 한의고요. 의예는 제가 알아볼 때 당시에는 경쟁률이 없어서 적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2.14대 1이면은 사실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 중심의 3년 특례대 면접 중심의 학교들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명지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광운대. 자, 얘네들 어디 있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들입니다. 면접만 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GPA와 공인 성적, 그러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모든 것들에 있어 교내외 활동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코로나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다. 얘네들을 한번 유념해 볼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서류대학교들보다 평균점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에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돼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경쟁률이 요 정도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면접 중심 다음 대학교 섹션입니다. 가톨릭, 한성, 해양, 한국해양, 경기대, 인천대, 가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면접 보고 근데 이제 면접 이후에 조금 이 토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단계가 4월 달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경쟁률은 한 요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와, 이게 참 0.89면은 참 어마무시하네요. 경쟁률이. 미달이 났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 중요 대학교들의 서머라이즈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증감률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지금 오른 학교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대에 하나밖에 없고 점차 떨어지는 어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는 0.8 마이너스 0.81의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졌고요. 자, 보시면 자, 4년 동안 가장 낮은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3년 특례 4년 동안 가장 낮은 경쟁률이에요. 학령 인구의 감소를 했고 주요 12개 대학 763명 모집했는데 5천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죠. 전년 대비 615명의 지원자 감소가 있었어요. 지원자 수 감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합격 수가 아니라. 자, 그만큼 많은 인원수가 줄어들었다. 학령 인구의 영향을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학령 인구의 저하의 영향을 3년 특례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시에서 상승했던 연고대도 특례에서는 경쟁률을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변칙 요소가 없어요. 연고대는 일단은 정원내 자체에서 일정하게 인원수 2% 안쪽으로 뽑다 보니까 특별히 과의 인원수를 팍 늘린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변경 요소가 없었습니다. 연대 논술 변경, 고대 개별적 합선, 신설 등은 다 학생부 종합에서 변경이 된 사항들이죠. 일정이 뒤로 수능 이후로 편하게 논술 볼 수 있게 해줬다던가 이 수능 최저 없애면서 학생부 종합에서 고대에서 계열적 합성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라던가 이러한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가장 큰 하락 증감률을 서강대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하락 증감률을 2.13%를 하락을 했죠. 서강대가 그런 이유는 사실 뭐 서강대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학교의 네임밸류가 갑자기 막 떨어져서 이런 내용 전혀 아니고요. 인원수를 좁게 뽑는 학과들은 전체 지원하는 인원수가 학령 인구 저하나 그리고 학령 인구가 다시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마다 이 경쟁률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팍팍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모집대학 경희대학교 94명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서류상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인원수를 많이 뽑는 게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자, 현설 학생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한양대가 고대자연 국민대가 서류 합류 시에는 이제 서류로 바뀌죠. 22년도부터 그때에는 이 중앙대가 연관을 받겠죠.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겠죠. 전체적으로 서류 대학교들이 경쟁률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스펙과 그다음에 어떤 GPA와 그다음에 어떤 활동과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나고 문의를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연고대를 갈 수 있나요? 이 정도면은 연고대를 갈 수 있나요?" 라는 것들의 문의들이 너무 많으셔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원리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레인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올해에도 지금 방금 전에 표에서도 봤던 것처럼 연고서성 중 이게 서류상에 있는 대학교들 얘네 유일하잖아요, 일단. 그쵸? 그리고 얘네들 인원수 모집 정원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이거예요. 329명이에요.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룰이 뭡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연고를 먼저 가고 연고 누가 우위를 있다는 게 연고 합쳐서 먼저 가고 서강대, 성균관대 먼저 간다는 게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대 가겠죠. 연고대 붙었는데 중앙대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학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따져보니까 4대 3대 3의 비율이 나온다. 1등부터 4등까지는 연고대를 갈 수 있다. 서류를 합격한 애들에서예요. 서류를 합격할 수 없는 선이면 이거랑 얘기가 아예 애초에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4대 3의 3의 비율을 본다. 보통 서류를 쓰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40% 정도 1등부터 4등까지는 연고대를 가게 된다. 그리고 5등부터 3위니까 7등 정도까지는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가게 되고 나머지 한 8, 9, 10등 정도가 중대를 간다. 이걸 비율적으로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 정도의 비율들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 GPA 6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 다 합격을 했어요. 3년 특례 서류로 합격을 했는데 3.0, 3.2, 3.4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중에 3.4입니다. 3.4는 어디를 갈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6명 중에 4등이잖아요. 3.4면. 그래서 66.7%의 백분위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여기 아니니까 서강대와 성대가 지원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고대는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변수들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죠. 이따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학교들마다 보는 중요점들 그런 것들 뭐 한가업 역량, 뭐 전공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비율들이 서로 달라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여러 가지 기타 교내 활동 등 전공과 이 학교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개설돼 있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비율적인 면을 가늠하십사 그런 지표로 삼으십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레인지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몇 등이에요? 5등이에요. 5등이 4등에 갈 수 있는 5등 혹은 4등, 5등이 몇 점 정도 GPA와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걔보다 조금 떨어지면 혹은 걔보다 오르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거나라는 그 기준점을 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의 경계가 좀 더 현실적이 되려면 표본 사례의 합격 사례들이 굉장히 좀 더 많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본인 주변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주변에도 이렇게 좀 보세요.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근데 하여튼 보통 내가 아는 애들이 한 열댓 명 정도를 물어봤는데 알아서 보니까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닌데 걔네들 중에서 한 40%만 요 정도 선이야. 이런 것들을 좀
유추를 가늠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들 하시니까. 자, 그다음에 연고 서성 등 이렇게 복잡애매한 경계, 복잡애매한 경우 연고를 묶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연대를 갈 수 있어요? 고대를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교마다 이 학습 역량 그다음에 전공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등 정도를 평가 요소들을 얘기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달라요. 예, 개성들이 성향들이 다르다는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12년 네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침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령 인구의 저하 이번 21년도 전형은요. 제가 한 줄로 딱 얘기를 하면 코로나로 고통받고 고령화로 위로받았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학령 인구의 저하가 21년도 전형을 쓴 학생들한테는 특례에도 경쟁률이 모두 다 떨어지게끔 만드는 영향을 줬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22년도 전형의 학생들은 인원수 늘어난대. 그리고 뭐 이제는 또 학생부 종합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더 불리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1년도 전형에서는 없었던 게 뭐가 있죠? 서류대학교를 세 개의 대학교가 서류대학교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전에 없던 이 서류를 쓸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인하시켜주는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특례에 관련해서의 얘기들은 이 정도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부 영상에서는요. 11년 특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